레인보우 뉴스 어떤 뉴스를 소개할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정보경찰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기사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는 오늘 있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세 번째 기사는 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기사로는 돌봄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기사,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겨레 단독 기사예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 경찰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이제 정보를 가져오면서 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이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도 보고가 됐다라는 내용의 네. 기사인데 이게 뭐 경찰이 보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고한 내용이 일단 불법적인 요소로 가져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 정권의 정치적으로 정권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네네. 그 정치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았는데 네. 총선 판세를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불법 사찰에 관한 내용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상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가령 이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네. 소위 친박 후보 70명 가량의 당선 가능성을 권역별로 그리고 또 전국 단위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네. 작성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경찰이 할 일은 아닌 네,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이 방안을 담은 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고 또 2014년 10월에서 2016년 9월에는 이 세월호 특조위 사찰과 압박 방안에 대한 네.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는 그런 보고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이 보고서가 이제 보고가 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책임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직함은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봤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거를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경찰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실 사이의 커넥션에 대해서 좀 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많았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댓글은 네. 황교안 대표는 뭐든지 다 모른다고 한다. 네, 이번에도 모른다고 했고. 네, 그럼 네.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이냐라는 네. 댓글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에서 황교안 몰랐다 어록이라는 것이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나요?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황교안 대표가 항상 몰랐다라고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령 최순실 몰랐다. 네. 네. 크리스천이라서 불교 잘 몰랐다. 네. 국회 대테러의장 누군지 잘 몰랐다. 네. 이렇게 좀 어록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경찰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라고만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지 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고서를 받는지 여부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근데 엄청난 말들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껏 일할 자유, 한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네. 마음껏 일할 자유를 주겠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을 추진하겠다. 네네네. 또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할 만한 워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반발을 했죠. 네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라고 표현한 그 민주노총에서 바로 네. 논평을 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네,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죽도록 일할 권리.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네. 부분을 좀 정확히 저격을 해서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국회의원 자유계약법 이야말로 도입이 시급한 것 아니냐. 네. 노동사 자유계약법 말고 국회의원 네. 자유계약법을 도입을 해서 네.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단번에 좀 해결하자라고도 이제 민주노총이 논평에서 말을 그러니까 했고요. 국회의원도 마음껏
고용하고 그렇죠. 잘할 수 있도록 하자. 네네네. 얘기군요. 그런 얘기죠. 네. 또 노동계뿐 아니라 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가령 이제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 오늘 노조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마저 나왔다. 네. 네네 이렇게 좀 평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만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노동과 관련된 발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논란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오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몸싸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할 때 일부 의원들이 아니 빠루는 자기가 들어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이없는 좀 발언에 대해 비판한 댓글이 많았고 좀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은 헌정 질서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발언인데 판사 출신의 나경원 네. 원내대표가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그렇죠.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노동 상권에서 어쨌든 단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업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네. 이걸 무력화시키는 네네네.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만하네요. 그런 발언은 정말 법조인이라면 일기장에라도 쓰지 않을 발언인데 뭐 국회의원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다니라고도 좀 댓글을 남겼고요. 그렇군요. 최저임금도 안 주려는 나라에서 이 자유계약이라니라고 좀 씁쓸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성토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뭐 근로기준법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지키고 발전시킨 그런 근로기준법인데 그렇죠. 네. 한 번에 좀 무력화시키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댓글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한겨레 핵심 뉴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 서울대 서서문학과 한 교수가 네. 성추행을 저질러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해당 교수가 결국 이제 성추행 사실이 인정이 됐고 학교 조사 결과 인정이 됐고 다만 학교에서는 이제 3개월 정직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은 이 교수한테 또다시 수업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된다. 이 교수를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은 과 서서문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이 이러지 말라라고 이제 쪽지를 붙여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쪽지를 붙였는데 이 쪽지를 붙인 이 서서문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성희롱을 저질러 왔다고 하던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밝힌 결정문을 보면 네. 이번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외에도 좀 서서문학과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령 이제 여성 대학원생을 두고 너는 다 좋은데 몸매가 방실이다 뭐라고 평가를 한다거나 네. 자기가 학내에 꽃을 심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은 화류계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스토커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네가 예뻐서 그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큰 발언인데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학생들을 꾸짖는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땠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수들이 자신들의 과오는 외면하고 제자들 꾸짖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좀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네. 가령 이제 학생들이 가해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는 행위가 반지성적이라면 네. 그럼 제자를 성추행하는 행위는 과연 지성적이냐라는 그러네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또 학생들이 반지성적으로 연구실을 전거할 동안 지성적인 교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네. 좀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좀 응원하고 네. 좀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게 교수의 역할인 것 같은데 네네네. 오히려 이 가해 교수를 감싸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게 참 네.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레인보우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마지막 기사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좀 의미 있는 기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돌봄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에 대한 기사예요. 사실 돌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법으로 휴게 시간을 주도록 네. 법으로 이제 강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었다. 가짜로 서류에 사인만 하고 실제로는 쉴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네. 또 쉬고 있는데 뭐 학부모가 봤을 때 왜 선생님이 쉬고 있냐라는 이제 항의도 듣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그리고 자기가 쉬면은 그 10명의 자기가 이제 돌보고 있었던 10명의 어린이들을 다른 교사가 그러니까 다른 교사는 거의 20명의 어린이들을 돌봐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서 또 못 맡기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보통 하루에 뭐 13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중간에 의무적으로 1시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휴게 시간 때문에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는 상황 네네네. 이런 것도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박윤경 기자는 제대로 휴게 시간 잘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식사 시간도 넉넉하고 네. 아주 그 노동자로서의 휴식권 잘 네. 누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기사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댓글이 네. 많이 안 달렸을 것 같은데 네. 댓글 뭐 좀 있나요?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따끈따끈한 기사라서 아직 댓글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대신해서 댓글을 하나 달자면 네. 개인적으로 기사에 인용된 발언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이 네. 돌봄 노동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좀 말을 남겼는데 네. 근데 근로기준법을 지난해 개정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개정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계속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의 현장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사실 이제 돌봄 노동자분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분들의 노동 실태 좀 제대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서 돌봄 교사의 이제 도움을 받고 네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요양원에서 돌봄하는 인력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그 대체 인력 그다음에 휴게를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마치기 전에 저희 라이브 레인보우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벌써 60명의 분들이 많이 네네네네. 오셨는데 네, 남근님, 라비나님, 쉬어야 남을 돌보지. 네, 맞습니다. 네, 쉬어야지 맞습니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네네네. 여유가 또 생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네. 네. 윤재필님, 안 보이는 곳에 대한 취재 많이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재밌는 댓글들이 있나요? 한번 봐주시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눈에 띄네요. 네, HRMT님, 나경원은 파헌의 굿판을 집어치워야 헌법을 파괴하는 네네네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HRMT님도 마음껏 일을 시킬 자유겠지라고 뭐 얘기를 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마음껏 부려먹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레인보우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